쉽게 전하는 건강상식 파워당당입니다.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을 텐데요. 역시나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연간 약 353잔이라고 하는데 이는 세계 인구 연간 1인당 커피 소비량의 약 3배라고 합니다. 저처럼 당뇨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커피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병원에 내원했을 때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당뇨 환자들도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가지 않은 커피 한두 잔씩은 괜찮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이런 커피 중에서도 내 몸에 암을 일으키는 최악의 커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무턱대고 마시는 커피, 이렇게 마셨다간 큰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해결 방법과 요점 정리도 마지막에 꼼꼼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영양제. 영양제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잊지 않으려고 책상 앞에 두고 챙겨 먹곤 하는데요. 커피를 마신 후 바로 영양제를 먹는 것이 정말 안 좋다고 합니다.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소장에서 비타민 D를 흡수하는 수용체를 차단하고 철분은 카페인과 잘 결합하기 때문에 효과를 보기 전에 소변으로 바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또한 커피의 이뇨작용으로 인해 비타민 B, 비타민 C 같은 수용성 비타민도 몸에 흡수되기 전에 바로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양제는 위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데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하부 식도 관략근을 이완해 위산 역류를 일으켜 더 심한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카페인이 체내에 배출되기까지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영양제는 커피를 마신 뒤 최소 2시간 후에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당뇨약을 먹고 있다면 절대 커피와 함께 혹은 커피를 마시고 바로 약을 드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캔커피. 캔커피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매 가능한데요. 이런 캔커피 내부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BPA라는 성분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음식물이 캔 내부에 직접 닿는 것을 막아주고 부식을 방지해주지만 이 BPA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면 전립선암, 유방암 등 생식계통의 암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특히 편의점과 휴게소 등 온장고에 들어있는 따뜻한 캔커피는 따뜻한 열기 때문에 BPA가 음료에 녹아들 확률이 높아지므로 좀 더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이 성분은 캔커피뿐 아니라 통조림 제품들 속에도 들어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열을 가하면 안 좋은 물질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캔커피와 통조림을 구매하실 때에는 찌그러지거나 팽창된 제품은 구매하지 마시고 보관 시에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캔커피를 보관하실 때 가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 옆 등 온도 변화가 심한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뚜껑 덮인 커피.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다 보니 뚜껑이 덮여있는 커피를 많이 마시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이 커피 뚜껑에는 검증되지 않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회용 컵 뚜껑으로 흔히 쓰이는 재질 중 하나가 폴리스티렌이라는 소재인데 이는 다른 플라스틱보다 저렴하면서 가공이 쉽기 때문에 일회용 커피컵의 뚜껑 재료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폴리스티렌은 내열성이 70에서 90도로 약한 편이어서 뜨거운 커피 등에 노출되면 화학 성분이 녹아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서울의대 환경보건센터 홍윤철 교수는 커피 전문점에서 테이크아웃용으로 담아주는 커피는 플라스틱 뚜껑으로 덮여 있는데 이러한 플라스틱 뚜껑 중에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재질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한두 번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오랫동안 반복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 호르몬은 인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성조숙증과 내분비계 질환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뚜껑에 영어로 PS라고 적혀 있다면 뚜껑은 반드시 열고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공복커피. 보통 회사 다니는 분들은 아침에 바빠 식사를 거르고 회사에서 커피 한잔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코르티솔은 신진대사, 혈압,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지만 만성적으로 과도하게 나오게 되면 골다공증이나 고혈압, 제2형 당뇨병이나 심장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르티솔 수치는 아침에 일어날 때 자연적으로 최고조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때 커피를 마시면 코르티솔을 생성하는데 자극을 주어 더욱더 높은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복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 위장을 자극하게 되어 속쓰림, 궤양, 메스꺼움 등의 위장 질환, 그리고 소화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 공복과 빈속에는 절대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5번째, 식후 커피. 식후에 커피를 마시다 이 영상을 보게 되셨다면 정말 놀라셨을 텐데요. 미국 뉴욕타임즈에서는 식사 후 커피를 마시게 되면 만성 피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이기도 한 식후 커피가 말이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사와 함께 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철분 흡수가 약 35% 줄어들었으며 이는 커피 속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몸에 철분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떨어지고 예민해질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식후에 바로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30분 후에 마시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피는 언제 얼만큼 마셔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실제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적정량 섭취 시 신체에 미치는 큰 부작용은 없지만 다량 섭취 시 다양한 카페인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하루 한두 잔의 커피를 마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커피를 마실 때는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 사이가 좋다고 하네요. 오늘은 커피 마실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1. 영양제와 함께 마시기 금지. 2. 캔커피는 가급적 빨리 마시기. 3. 뚜껑 덮인 커피는 열어서 마시기. 4. 공복 커피 금지. 5. 식사 후 30분 뒤에 커피 마시기.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내 마음대로 못 마시니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저와 같은 당뇨인들과 일반인분들의 건강함을 더욱 더 올릴 수 있다면 안 좋은 것들은 피해서 커피를 마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건강하게 마시는 커피 한 잔으로 하루의 기분을 업시켜보세요. 다음에도 일상생활 속 우리의 건강함을 지키고 당뇨인, 일반인분들을 위한 건강정보로 찾아뵐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